안녕하세요. 면역, 당뇨, 뷰티 전문 기업 이론플러스 그레이그룹 하이어치버팀 전문 강사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내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이론플러스 시그니처 제품 휴젠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젠푸드는 주 원료로 건조 효모 추출 셀렌과 부 원료로 특별히 엄선한 식물성 원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원료들이 어떤 효능이 있고 놀라운 기능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원료인 셀레늄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독성 물질이라고도 오해도 받았는데요. 1970년대 이르러서야 인체 내에서 필요한 미량 원소로 항산화 효소의 필수 구성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WHO와 FAO에서는 셀레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정을 했습니다. 기적의 원소, 꿈의 원소라는 별칭도 있는 너무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다음 10여 종이 넘는 식물성 원료와 미네랄이 부원료로 들어갑니다. 이롬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특별히 혼합하여 만든 파이토젠 테나를 포함한 원료들인데요. 파이토젠은 식물에서 유래한 것을 뜻하고 10가지 식물 유래 원료라고 해서 이름을 파이토젠 테날이라고 명합니다. 파이토젠 테날을 포함한 중요한 식물성 원료와 중요한 미네랄로 비타민 B와 엽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료들이 평소에 접하는 원료들이라서 익숙하다고 생각되실 텐데, 특별한 원료로서 이 물질들이 들어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에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억제를 한다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활성산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과도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과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으로는 첫 번째 스트레스, 과도한 자외선, 방사선 노출이 있고요. 흡연, 음주, 과한 운동도 해당이 됩니다. 식습관으로는 과식, 고열량식의 잘못된 식습관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장내 이상 발효로 생긴 유해균 증식도 활성산소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배기가스, 매연,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식품 첨가물 등도 이를 배출하기 위한 디톡스 작용 중에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킵니다. 또한 만성 피로에 의한 만성 염증도 활성산소를 마구 일으키고 수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호흡만 해도 그 산소에서 약 2%의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비유를 하자면 철이 산화되어서 녹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녹슬게 해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혈관 질환부터 당뇨, 각종 위장 질환, 신경기 질환,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암까지 유발을 합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면 활성산소는 산소 분자에 전자가 부족해서 아주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를 의미하고요. 이 가운데 빨간 거 저렇게 표시돼 있죠. 표정부터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항산화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 안팎에서 세포를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항산화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세포를 다치게 하지 않지만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이 활성산소가 불안정한 아까 그 상태로 안전하게 하고자 세포막의 전자를 빼앗아서 본인은 안정화시키고 세포막은 손상을 시킵니다. 그 세포 기능을 저하를 시켜서 세포가 죽게도 만듭니다. 쥐가 야금야금 갉아먹듯이 세포를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DNA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DNA로 인해서 역시 세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손상시키는 DNA 유전자 부위의 중요도에 따라서 세포 기능 저하를 심각하게 일으킵니다.
인체 구성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기능 상실에 이어서 세포 돌연변이로 인한 암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녹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속의 세포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는 지속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산화제가 필요한데요. 항산화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도 있고요. 섭취를 통해서 매일매일 채울 수 있는 항산화 물질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섭취를 통한 항산화 물질은 항산화 미네랄, 항산화 비타민, 식물 생리 활성 물질, 즉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항산화 효소라는 게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항산화제, 그러니까 섭취를 통한 항산화제랑 비교를 하자면 이 2차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1대1 비율로 제거한다면 1차 항산화제인 항산화 효소들은 하나 분자 하나당 수백만 개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쏘냐, 팅팅팅 이렇게 쏘냐, 융단 폭격을 하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3대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활성산소는 이런 과정으로 제거가 되는데요. 먼저 SOD를 통해서 과산화수소가 되고 카탈라제와 여기 GPX,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를 통해서 물과 산소로 바뀌면서 불완전한 활성산소가 안정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논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항산화 효소는 해독 작용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활성산소로 인한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산화 효소는 나이가 들면 자꾸 감소를 하고 기능이 떨어진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효소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셀레늄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처음 셀레늄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인체에서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고 항산화 효소의 필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셀레늄이 꼭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하고 우리 몸에는 이들을 셀레늄 의존 효소라고도 합니다. 현재 11종에서 추가로 밝혀진 게 25가지라고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 중에서 셀레늄 의존 효소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나왔던 그 3대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죠. 이 효소도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종류도 6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전부 다 셀레늄 의존 효소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결핍되면 이 효소들이 작용하지 못하고 항산화 작용이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세포 공격은 계속되고 몸속의 여러 기능들이 삐걱대면서 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셀레늄의 역할을 항산화 효소와 연결해서 정리를 하자면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구성 성분이고 셀레늄이 부족할 때는 활성화된 효소의 양이 줄고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고 항산화 효소뿐만 아니라 다른 효소들에도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미네랄이라 꼭 충족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셀레늄의 역할을 증상과 질환으로 좀 보면 첫 번째로 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게 있었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의 운동 능력을 높이고 이게 셀레늄이 결핍 시에는 불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산화질소를 활성화해서 심장 건강, 혈행 개선도 시키고요. 갑상선 기능 조절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합성과 활성화의 필수 성분이라서 부족할 때는 갑상선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고요. 염증을 일으키고 억제하는 그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조절자이기 때문에 만성염증과 급성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항산화 효소와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것은 이 3대 항산화 효소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고
그 발현 정도도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NRF2라고 하는데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조절을 해서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인자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포가 잘 살고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겁니다. 이 인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초기 단계의 바람을 억제할 수 있다는 증거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천연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 브로콜리 새싹의 설프라판, 밀크시슬 성분 등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앞에서 본 것 같지요? 바로 휴젠푸드에 들어있는 파이토젠 테나를 포함한 식물 생리 활성 물질들입니다. 이들 원료에는 항산화 영양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기도 한데요. 이 원료들의 영양소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 활성을 유도하는 인자인 NRF2를 자극하고 DNA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서 암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물질들이죠. 그래서 각 원료들의 영양소와 효능을 보면 대부분 항산화, 항염, 해독, 항비만, 항당뇨, 항암 작용입니다. 이미 식물에서 유래한 식이 성분들이 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들이 많이 축적되어서 이렇게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영양소의 몇 가지 성분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면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암의 전이와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에이팝토시스를 유도를 하고요. 메티라 수준을 정상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대두의 제니스타인도 역시 비정상적인 메티라 수준을 정상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커큐민 또한 항암과 과메티라를 조절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산화, 항암, 항염, 해독, 항당뇨, 효능 모두 항암 작용에 우수하다고 나와 있죠. 특히 여기서 메티라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개념이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NA 메티라는 특정 DNA 유전자 부위에 메틸기가 붙는 현상인데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유전자 발현을 적당히 잘 조절을 해서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게 하는데 비정상적인 과메티라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돌연변이를 야기해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티라 정도를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특히 암을 억제하는 부위 같은 아주 중요한 DNA 위치에서 과메티라를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비정상적인 메티라는 그림에서처럼 암을 발생시키고 암 형성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의 발병 과정을 보면 세포의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억제한 유전자의 과메티라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젠푸드에 들어있는 식물 유래 원료들의 성분들은 모두 이 메티라를 정상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메티라를 조절하는 치료제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세포들을 대상으로 휴젠푸드와 그 암 치료제의 효능을 비교를 했을 때 항암제보다 더 고르게 33종의 암 억제 유전자의 과메티라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연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스트레스 같이 현재의 내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질병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인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때 각각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예나 꿀벌의 경우에는 일벌과 여왕벌이 같은 유전자지만 일벌은 40일 살고 불임인데 여왕벌은 7년을 살며 생식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열 젤리를 먹고 자란 유충은 여왕벌이 되는데요. 즉, 음식이 생식 활동과도 관련된 유전자의 스위치도 조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바꿔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미래의학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 후속 유전학인데요.
이 후속 유전학 관점에서 식물에서 유래한 식이성분과 미네랄을 모두 포함시켜서 최고의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 휴젠푸드인 겁니다. 휴젠푸드란 이름도 휴먼 지인푸드에서 나온 인간의 유전자를 위한 식품이란 의미의 휴젠푸드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죠? 휴젠푸드를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항산화 효소의 필수 요소인 셀레늄, 일일 영양성분치 100%를 충족하고요. 유전자의 과메틸화를 조절해서 암을 예방하는 10여 종 이상의 대표적인 식물 생리 활성 물질들을 모두 싹 다 모아둔 항산화에 꼭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참고로 항산화 영양소가 가득한 한 끼 식사를 찾으신다면 생식이 있겠죠. 그래서 휴젠푸드는 생식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항암 효능을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에 알약 2정이 들어있어서 간편하게 뜯어서 물과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신 분, 즉 활성산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서 녹슬지 않는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다 드시면 됩니다. 이미 만성염증으로 인한 피로와 감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암 많은 분들은 필수이고요. 이런 분들은 상태에 따라서 유젠푸드 양을 늘려서 드시면 됩니다. 면역 전문 기업 이론플러스에서 집중 면역 관리, 생활 면역 관리를 제대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젠푸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